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오늘 남동공단 떡볶이를 끓였어요. 1월 1일 첫 식사. 새해 첫날인데 입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속은 아파. 그래서 공단 떡볶이 드셔보셨어요? 인천에 있는 건데 예전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줄을 서기는 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 밀떡을 안 좋아해요. 진짜. 인스타인가 뭐 블로그인가 어디를 보고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마침 인천에 있는 친구를 만날 일이 있을 때 여기를 가자고 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오래됐어. 근데 너무 맛있는 거지? 양배추가 더 많은 국물 떡볶이. 저 흘리고 튀는 거 싫어서 이렇게 해서 먹는데 방금 지금 식탁에 또 흘렸어요. 식탁 닦는 거 싫고 요리하는 거 좋은데 또 설거지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 바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몇 주도 밀릴 수 있어요. 저는 반성하고 있는데 습관이라는 게 좀 무서우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치우는 걸로 최대한 움직일 때 뽀뽀하고 움직여야 돼. 공당 떡볶이 사러 간 얘기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날 때 일단 조금 예민한 병원 검사 기간 또 몇 년에 이제 한번 주의가 조금 필요한 그 진료 날짜가 있어요. 검사 결과를 듣는. 그럴 때는 그 월 자체가 제가 예민보스고 조금 이게 마음을 이렇게 다운 쓰담쓰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 일정을 잡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확실히 있어요. 그때 제 동굴 타임이거든요. 근데 그 몇몇의 병원 갔던 날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던 사람이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진짜 찐사랑이었다. 그거는 그 순간만은 진짜 바람둥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가 그때는 진짜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아. 억울하다. 그 사람은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절친한 친구들은 100% 저를 다 이해해주거나 공감할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나도 내가 그렇게 못해주니까. 근데 그런 막 예민 보스의 시절, 까칠이의 시절, 말도 안 되는 요즘 저도 회사에서 막 일할 때 어린 그 저랑 띠동갑 뭐 10살 넘게 차이 나는 친구들이랑 근무를 같은 직급으로도 해보고 밑에 후임으로도 들어와서 보고 막 면접도 보고 막 이렇게 대해보니 와 천지개벽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내가 그래도 사회 초년생일 때 나는 회사나 이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 못했던 것 같은 예의 그런 거 말고 행동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많이 놀랬거든요. 불편하기도 했고 솔직히. 근데 그런 예의나 이런 기본적인 문화가 바뀐 거 말고 저는 그 저만의 특유한 깐깐하고 꼰대 같고 그 저의 FM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생활 규범 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랑 밥 3번을 밖에서 먹지 않았으니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뭐 지인도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죠. 이상한. 그리고 나는 그래서 당신 이름을 뭐 원하는 대로 저장을 해줄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아주 몇 명의 웃긴 캐릭터,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특이하고 막 그런 웃긴 캐릭터에 대해서만 이름을 그렇게 해놓지 가족들 빼고는 전부 다 그냥 똑같은 이름에 그냥 뭐 과장, 사장, 대표 뭐 이런 식으로만 해놓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거에서 섭섭하지. 그것도 계절처럼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별로 진짜 좋아하지 않았어. 찐사랑 아닌데, 천년의 사랑도 아닌데, 막 하트, 막 애칭, 둥둥이 막 이런 거 해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건 그냥 재밌는 거야, 그게.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도 함부로 하트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달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가볍게 여기고 농담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계일수록 하트는 더 쉬웠다. 뭐 하트 그거 뭐라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 이 떡볶이 친구 워킹맘이에요. 진짜 바쁜 것 같아요. 다 일을 해서 바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반풀이인 제가 가야죠. 그러니까 와주는 친구들도 많고, 일단은 시간을 제가 맞출 수 있을 때는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못 맞출 때 친구들이 항상 맞춰줬으니까, 와주고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전철 타고 갈까?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여동생이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다, 운전해주겠다. 그래서 조카들이랑 같이 해서 주말에 다녀왔거든요. 다행이에요. 여동생이 운전을 6번인가 면허를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6번인가 떨어질 때 이제 2번째인가에 저도 시험을 2번, 주행을 2번 봤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탔을 때 그 담당 경찰관 이제 같이 타시잖아요. 선생님이 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선생님이 여동생이 아예 출발 자체가 10km인가? 뭐 5km, 10km 막 이렇게 나가니까 그 공항 가는, 김포공항 가는 외제차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막 그냥 진짜 막 달리는 그 대로, 공항 가는 대로에서 주행 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 지금도 명품이나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아주 잘 아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 나를 약간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까막눈에 가까워요, 그런 거는. 근데 그 여동생이랑 반대로 저는 외제차지만 내 차선을 방해해. 용서할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그럼 빵 바로. 근데 이제 제가 막 그 주행 연습할 때도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걸 계속 앞에 계속 거슬리는 차가 그런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속도 그런 게 아니라 깜빡이를 안 켜고 그냥 쑥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깜빡이를 켜고 적당히 양보해줄 만한데 안 해주면 나는 초보도 아닌 그 왕왕왕왕 이제 면허증 들고 다닐 그런 사람인데, 그거 운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거지. 그분들은 집을 막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가격으로 치면. 그러니까 박을 테면 박아라. 뭐 내 앞길을 방해봐봐. 뭐 이런 거지. 쓴맛 볼 거니까 내가. 근데 저는 몰랐죠, 그게 그런 차인지. 그냥 저 차 예쁘다 그랬는데 막 벤틀리래요, 옆에서. 그래서 그렇게 조금 겁없이 운전하던 사람이었고, 덤프트럭이나 이런 거를 이제 위험하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내 갈 길과 약간 그 목표 지형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 조금 외골수적인, 운전할 때 특히 그런 경향이 있었어서 사방을 잘 살피면서 보는 건 또 잘 봐요. 근데 방어 운전을 좀 초반에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좀 한참 조금 놓았었어요. 면허를 따고 나서도. 저는 운전하지 말라고 그 옆에서 같이 운전시켰던 이모가 니 운전하지 마라 이러고서는 이모가 그다음부터 운전 안 시켰어요, 한 몇 년은. 근데 여동생은 제가 면허를 따고 나서도 면허를 떨어져 운전 면허를 취득을 못했었고,
몇 년이 흐른 후에 한참 흘렀죠. 엄마가 이제 동생이 출산을 하고 나서 혼자서 운전을 못 하는데 막 차도 누가 그렇게 막 맨날 픽업 서비스를 해줘요. 없잖아요. 식구들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그러니까 동생이 불편함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좋은 기사님들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 택시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닌데 저도 그 건강상의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되게 조금 힘들었을 때 택시로 출퇴근을 한 적이 그래도 그 한 10년에 몇 달은 있거든요. 근데 기사님들이 대부분 트렁크에 짐을 안 실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유모차를 끌고 가야 될 경우나 아기들 짐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애기 엄마가 이고지고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은 진짜 저기 쏘카든 렌트카라든 탈 수 있게 면허 있어야 돼요. 운전을 못하는데 남편만 운전을 하는 집은 그 남편분들 솔직히 천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이거 몰매 맞으려나? 근데 몇 년 전에 거주 지역을 옮긴 거기 때문에 대학병원 진료를 아직도 예전에 살던 곳에 가서 봐요. 근데 그렇게 멀진 않은데 일단 기본 1시간, 운전을 해도 1시간이고 운이 나쁘면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그 출퇴근 피하고 뭐 타이밍을 맞춰도. 그래서 근데 이게 저도 되게 이상한 게 제가 불안장애가 있어요. 근데 뭐 안전불감증 그리고 건강염려증 뭐 별의별 거 이런 거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진짜 내 정신병이었더라고요. 근데 공황장애도 겪었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왔다 갔다 조금 하기는 해서 대중교통으로 웬만하면 안 다니는 거고 출퇴근을 그래서 먼 곳으로 할 수가 없어서 좋은 자리가 있었어도 사실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하겠어요. 직접 돈을 그렇게 못 버는. 그쵸? 근데 주변에서 속상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거리까지는 운전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공황 말고 다른 이제 질병 때문에 그 경련 같은 약간 그 근육이 갑자기 쥐가 나는 그런 게 있는데 운전할 때 그렇게 많이 아주 강력하게 온 적은 없는데 그 마비 증세가 온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혼자 운전한 게 아니었고 한 번은 혼자 운전했지만 가까운 거리였고 또 한 번은 옆에 이제 동생이랑 같이 있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변에서 말로만 했을 땐 모르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겪어보면 막 여동생이 맨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유전력은 언니한테만 몰빵을 한 거냐고. 근데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 뭐 성격도 좀 그래요. 그런데 오만 그 종합병원인으로서 아예 내가 항상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약을 상시 복용을 하겠는데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번에도 여기 올릴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부작용이 저는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적응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근데 언제 갑자기 공황이가 올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과호흡이나 이렇게 기절할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술을 먹어서 기절을 한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 기절한 적도 있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거에
아예 질병인 것과 또 그리고 질병으로 가기 전인 비정상인 상태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각 과마다도 그렇게 오래 이런 일을 하신 전문가인 선생님들, 교수님들 막 이런 원장님들도 헷갈려 하는 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뭐 그리고 뭐 원인을 밝힐 수 원인 불명인 약간 그런 병도 많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좀 답답하게 갇힌 공간에 있는 걸 조금 힘들어하고 마트나 영화관, 쇼핑몰, 지하상가 이런 데도 한참을 못 갔었거든요. 20대 때는. 근데 괜찮다가 너무 괜찮아져서 마구마구 막 살다가 또 30대에 또 갑자기 또 그렇게 되고 뭐 근데 또 40대에 또 최근 이제 뭐 한 2, 3년 동안 뭐 그렇다가 조금 괜찮다가 계단을 내려가는 걸 좀 좋아해요. 근데 올라가는 건 조금만 해도 사실 힘들어. 그런데 이게 나의 게으름 때문에 힘든 건지 음, 아니면 진짜로 아파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건지 솔직히 잘 그게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무리한 운동 하지 마요 하면은 계단 오르기 안 해요. 근데 이제 운동 조금 하세요 하면은 계단 오르기를 하거든요. 그냥 생활에서 웬만하면 5층 정도까지는 계단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뭐 예전에 그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6층, 10층 뭐 이렇게 되는 회사에 근무를 할 때는 하루에 한 번, 최소 한 번을 계단으로 다녔어요. 최소 한 번. 왜냐면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전 제가 또 가지고 갈 어떤 힘든 걸 아니까. 네. 근데 작년은 그렇게까지 뭔가가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건강이 되게 막 조카들이랑 놀 때는 조카들을 제가 봐주는 게 아니라 조카들이랑 그냥 놀았거든요. 작년에 진짜 거의. 근데 작년에는 이제 큰 조카는 저를 돌보는 거죠. 오히려 제 병원도 가끔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냥 되게 든든한 거 있죠. 근데 엄마가 왜 아들을 되게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무조건 엄마는 아들을 낳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아들 바라기거든요. 네, 왜 그런지 알겠어. 내가 우리 지우짱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 엄청 든든해요. 가끔 기분 좋거나 매너 좋을 때는 문 열고 기다려줘요. 이거 약간 감동이야. 나 눈물이 조금 울컥하려고 하는데 그 약간 특히 뭔가 내가 조금 나약한 거 같고 조금 힘들어져 있을 때 되게 제가 누구랑 병원을 같이 다닌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뭐 제 알람이 이렇게 약 타임들이 있거든요. 아침부터 이제 자기 전까지. 근데 같이 있을 때 약 올리면 이모 약 먹으래. 뭐 시크해. 초딩은 시크해요. 근데 그게 되게 진짜 상남자인 남자친구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아니 나 이모인데도 이런 느낌인데 지네 애미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진짜. 근데 우리 엄마는 얼마나 그렇겠어? 그쵸? 박여사 부럽다고요. 예. 예전에 막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으니까 혼자서 여행 다니는 건 재미없고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그냥 갑자기 내가 떠날 건데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해서 그냥 친구들 싫어서 제가 운전 혼자 다 해서 막 간 적도 많거든요. 1000km 정도도 혼자 운전한 적이 있어요. 1박 2일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당일치기로 700km 뭐 이렇게 왕복한 적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근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운전을 이제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연습을 해서 적응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고지고 들고 다니는 것도 할 수 없는데 그 특히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술을 먹고는 원래 제 주사라고 해야 되나? 술을 먹으면 저는 택시도 안 탔거든요. 그냥 걸어서 한 2시간도 걸어서 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이거를 조절할 수 있거나 집 근처에서, 집에서는 또 술 안 먹으니까 뭔가 나의 통계 경험치에서 넘어가는 걸 약간 용납을 잘 못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조금 뭐가 문제였지? 어디서부터? 막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결론은 운전을 다시 해야 된다. 맨날 이런 걸 배려해주는 친구들만 만날 순 없잖아요. 그리고 당장 여동생이 운전 안 해주면 서럽잖아요.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누가 타고 있으면 괜찮은데 옆에 태울 사람도 없어 나는. 아, 인간관계 정말. 그 사고라는 게 저 혼자 잘못하고 저 혼자 실수해서 나 혼자 다치면 괜찮잖아요. 진짜 최악에 죽는다고 치더라도 나만의 문제면 운전대를 막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나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막 뭐 급발진, 오인 뭐 이런 주장하면서 사고들이 말도 안 되는 사고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음, 내가 소중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나 뭐 가장이나 자식이나 그 사람들의 인생을 혹시나 피해를 주게 될까봐 그런 게 되게 끔찍해요. 왜냐면 제가 친구들 몇 명에게 유튜브를 찍었다. 이제 열심히 취미생활을 할 거다. 어쩌면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도 모른다. 근데 동생들과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혼자서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고 그럴 줄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격려를 해줘야 되니까 다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막 칭찬을 마구마구 해줬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아, 이거 어떻게 다 드러내지? 가족들은 저의 인생 지킴이죠. 조카들과 동생들 특히 이제 진짜 정말 오래된 친구들한테 항상 고맙고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쁜 사람도 되게 세상에 많은데 좋은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나 동네에서 제가 어디 자주 가는 단골 사장님들은 대부분 약간 T인간처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약간 기반하고 빈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제 자존감 지킴이에요. 그래서 항시적으로다가 예쁘다, 잘한다, 뭐 얼굴 예쁘다고 말 못하면 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하냐고 뭐라도 칭찬해줘요. 그래서 조금 제가 교화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전 제 스스로한테 되게 좀 강박이 있었고 모든 거에 예민한 편이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분석해서 해결하고 뭔가 약간 좀 집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인생은 흘러가고 사라지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모든 게 다 잘 되고 막 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체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그런 주변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는 환경, 머무는 곳.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지나서 지금 되게 감사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를 막론하고 어린데도 되게 배울 점이 많고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사람들도 많더라. 그걸 완전히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극복하고 막 깨우치지 못했지만 그런 과정 중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떠들고 있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그랬을 수 있을 거고. 맛있어. 처음에는 여기에 떡볶이랑 쫄면이랑 김밥이랑 이렇게 다 먹는 코스 있죠. 저 사이드병 있어가지고 하나만 원래 안 먹거든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 이거 하나만 먹게 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이라 부산식 쌀떡볶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약간 구현한 맛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떡볶이 그렇게 배달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도 친구가 막 이 떡볶이 사다 준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떡이 잘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떡이 안 잘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커팅 한 거거든요. 작게 자를 수 있는데 작으면 또 먹는 느낌, 맛이 좀 떨어지는 느낌? 그 느낌 아시나? 크게 왕 이렇게 해서 배물고 막. 이걸 처음에 딱 오자마자 조카들이랑 이 소스를 조금만 넣고 짜장 소스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먹었는데 지우짱은 엄청 잘 먹었어요. 둘째는 좀 매워했어. 물 많이 먹었어요. 아직 애기거든요. 근데 그 이 면이 떡볶이가 길게 뽑아져 있는 걸 그대로 몇 개를 넣었더니 제가 애들을 마라탕에 입문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백탕을 좋아하거든요. 네. 분모자 같은 식감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둘째도 매운데 그거 호로록 호로록 먹고 싶어가지고 이도 다 빠졌으면서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교촌치킨 막 가격 올리고 뭔가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제가 교촌치킨을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이거를 먹고 뭐 분모자랑 마라탕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다. 그 다음번에는 입술이라도 칠하고 먹어볼게요. 근데 입술을 칠하면 저는 아무리 안 지워지는 거라고 하더라도 막 다 지워지던데. 아니면은 너무 건조해서 바를 수가 없거나. 음, 먹방 유튜버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유튜브가 저한테 좀 확실히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냐면 영상 하나라도 남기고 싶어서 먹는 거 한 번이라도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떡볶이 먹으면 살 말은 아니지만 여기 계란도 들어가고 양배추도 들어가고, 그리고 먹다가 분명히 그만 이렇게 수저 내려놨을 것 같은 법한 고비를 넘겨서 떠들다 보니 타인과 같이 친구랑 식사하는 느낌이거든요. 하고 싶은 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주제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또 그건 그때 생각하면 되는. 했던 말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말 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거 저번에 했던 말이야. 세 번째 하는 말은 그만 듣고 싶어. 저 약간 좀 재수없죠. 근데 뭐 재밌으면 보는 건데 재미가 없어서 했던 말 듣기 싫으면 끄면 되는 거예요. 조회수 안 나와서 조금 슬프겠지만 아직은 막 100회만 돼도 막 너무 기분 좋고 신나는 초보니까. 그리고 저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에요. 일상을 공유하고 할머니 될 때까지 내 그냥 인생사의 제 모토가 그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 그냥 경조사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무소식 희소식이고 행복이 뭐 별거 있습니까? 오늘 먹은 밥 맛있으면 행복한 거고 잠 잘 자고 일어났으면 행복한 거고 아무 일 없는 게 행복인데 사람들이 조금 행복의 기준을 너무 높게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상에서 그게 진짜로 참 행복이라면 인정.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의 맛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영포티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좀 행복하다. 남동공단 떡볶이 내가 좋아하는 거 기억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언젠간 시간 맞으면 같이 가줄 거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저 음료수 안 먹는데 그 하이볼을 너무 좋아하고, 소주조차도 토닉워터에 말아서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레몬이랑 토닉워터, 얼음과 레몬 토닉워터만 있다면 나는 떠나지 못할 곳이 없어. 약간. 근데 요즘 이거 예뻐졌어. 아, 이거 약간 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탄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주일에 진짜 한 캔은 무조건 먹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에사비를 좋아하거든요. 에사비를 먹고 소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화장실을 잘 가는 것 같은 느낌. 빨래가 다 됐대요. 이제 소주를 쪄놓고 싶은데 언젠가는 하겠죠. 빨래 널러 올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